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오래된 전함이 무너져 가는 걸 지켜봐야 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준호이고 36살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나 자란 해군 역사 연구가입니다. 어릴 적부터 바다와 군함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라왔고, 이번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함 한성함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함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빠르게 사라져 가는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경남 통영의 한 조용한 항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함 한성함이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성함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건조되어 대한민국 해군의 뿌리가 된 상징적인 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현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이 배는 녹슬고 부서지며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단순한 역사 기록 이상의 무언가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성함은 한때 대한민국 해군의 자부심이었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전함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경제적 이유와 관리의 부재로 인해 점점 방치되었고 결국 내부는 녹과 부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며 그 심각성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배의 갑판은 곳곳이 갈라지고 선체 곳곳에서는 물이 새어 들어와 기계실과 탄약고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저는 즉시 관련 기관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예산 부족과 정치적 무관심은 한성함을 지키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제 연구와 노력의 첫걸음은 바로 이 한성함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한성함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더 깊이 파헤치고자 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이 전함이 어떻게 태어나 해군의 심장부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오늘날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군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한성함은 우리나라 해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1908년에 경상남도 통영조선소에서 처음으로 건조되었고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전함이었죠. 이름 그대로 서울의 옛 이름 한성을 따서 명명된 이 전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나무와 강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 거대한 몸체는 바다 위에서 위풍당당하게 빛났습니다. 당시 신문과 신문 잡지들은 한성함이 가져올 새로운 시대를 찬양하며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성함이 건조된 그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해군은 그 힘을 키우고자 노력했지만 여러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함은 우리 군함의 상징으로서 여러 차례 해상훈련과 경비 임무를 수행하며 국가 안보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고 강력한 전함들이 등장했고 한성함은 점점 시대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성함은 이미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유지 비용도 급증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점차 뒤로 밀려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함은 해군 주력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일제강점기 이전의 해상방어와 국민들의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성함을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그 안에서 수많은 해군 장병들이 피와 땀을 흘렸다는 사실은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한성함의 운명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해방 후 새로운 해군 함대가 들어서면서 한성함은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 퇴역하여 통영항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역사적 기념물이 되어야 했지만 충분한 관심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한성암의 외형과 내부는 급격히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한성암의 운명이 변화하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이 전함이 우리에게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성암은 우리 역사의 증인이자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성암이 어떻게 점차 방치되고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느끼길 바랍니다. 한성암이 퇴역한 뒤 시간이 흘러도 이 거대한 전함을 제대로 관리할 주체가 없었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정부 역시 경제 재건과 사회 안정에 집중하느라 한성암 같은 구형 군함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었죠. 통영항에 정박한 한성암은 점차 방치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간간히 청소와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점점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유지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한성암을 둘러싼 환경도 크게 변했습니다. 통영항 주변은 공장과 주택이 들어서며 선박이 왕래하는 바쁜 항구로 변모했지만 한성암은 그 틈바구니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바다의 염분과 습기, 강한 바람에 노출된 채로 녹슬고 부식되기 시작했고 배의 목재 가판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선체 곳곳에 금이 가고 내부는 빗물과 해수로 가득 차 점차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시절 지역 주민들은 한성암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 했지만 제대로 된 보존 계획이나 지원이 없었기에 무력감만 느꼈습니다. 몇몇 해군 출신과 역사학자들이 보존 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국가 차원의 지원은 미미했습니다. 정부 기관과 문화재청에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지만 한성암은 낡은 군함이라는 인식에 묻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성암은 구조적 손상이 심각해져 배가 기울고 일부 구역에서는 침수가 발생하는 등 해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성암 내부의 철골 구조물은 녹이 슬어 점점 약해졌고 목재 가판 위에는 콘크리트로 덧씌우는 임시 방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 철골에 더 큰 부식을 촉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배의 전체적인 구조 안정성은 급격히 떨어졌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성암이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닌 생명을 잃어가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암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졌습니다. 국내외 해군 역사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보존의 필요성을 외쳤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성암을 살릴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했고 그 사이 배의 손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한성암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성암 보존을 위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원 작업에 대해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성암이 단순한 배가 아닌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역사를 상징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한성암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해군 역사 연구자로서 여러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정부와 꾸준히 소통하며 한성암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영의 작은 항구에 정박한 이 낡은 전함이 단순한 유물이 아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해양 역사에 살아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강조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산 확보는 언제나 어려웠고 보수 작업을 위한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열정적인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한성암 보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작업은 주로 선체 외부의 녹 제거와 목재 가판의 긴급 보수에 집중되었는데 녹슬어 부식된 철판을 닦아내고 부서진 목재를 교체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더뎠습니다. 특히 바닷바람과 염분에 노출된 환경 탓에 작업이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도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성암을 살리기 위해 땀을 흘렸습니다. 한편 지방정부와 문화재청에서는 한성암을 국가 지정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를 계기로 조금씩 예산 지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의견 차이, 그리고 제한된 예산 내에서 어떤 보수 작업을 우선해야 할지에 대한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한성암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강조하며 보존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시절 한성암은 여전히 물 위에 떠 있었지만 내부는 이미 심각한 손상 상태였습니다. 배 밑바닥의 선체는 곳곳이 부식되어 구멍이 생겼고 일부 구역에서는 빗물이 흘러들어와 기계실과 탄약고를 침수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배를 완전히 들어 올려 건조장에 옮겨 복원하는 드라이 도킹, 드라이 다킹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난제가 뒤따랐고 정치적 결단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한성암 드라이 도킹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 수차례 발표와 토론회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정치인들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한성암의 위기를 알리고 후원금을 모으는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성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조금씩 높아졌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존 작업에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성암 드라이 도킹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위기와 극복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원 작업을 넘어 우리 모두가 역사와 문화를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한성암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순간이 시작됩니다. 드라이 도킹 작업이 시작되던 날, 통영항은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습니다. 수십 명의 기술자들과 해군 관계자, 그리고 저와 같은 역사 연구자들이 모여 한성암을 안전하게 육상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배를 들어 올리는 것을 넘어 수십 년 동안 쌓인 부식과 손상을 해결할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함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녹이 쓴 철판 곳곳에는 균열이 생겨 있었고 배의 골격을 이루는 주요 구조물 몇 곳은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한성암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전함의 무게는 수천 톤에 달했으며 장기간의 부식으로 약해진 부위가 많아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한 군데라도 무리가 가면 전함이 균열을 일으키거나 최악의 경우 부서질 위험도 있었죠. 작업을 맡은 전문가들은 크레인과 특수 지지대를 이용해 신중하게 배를 들어 올렸고 저도 그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진행될수록 예상치 못한 문제가 속출했습니다. 부식이 심한 곳에서는 금속이 쉽게 부서지고 일부 구역에서는 배 안쪽의 나무 구조물까지 부러져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엔진실 아래쪽에서는 심각한 침수가 발견되어 내부 장비들이 거의 모두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은 전함의 복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전문가들은 보강 작업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작업팀은 포기하지 않고 각종 첨단 장비와 전통적인 수리 기법을 접목해 한성암의 구조를 하나하나 보강했습니다. 녹슨 철판은 특수 세척제와 연마 도구로 제거했고 부식된 부분에는 새 금속을 용접해 덧대었습니다. 나무 가판은 해양용 방부 처리와 함께 새로 교체했고 배 내부에 침수된 공간은 완전히 건조시키며 방수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모두가 한성암을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똘똘 뭉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도 현장을 자주 찾아가며 복원 작업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문제점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특히 배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에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성암은 점차 원래의 형태를 되찾아 가기 시작했고 지역 사회와 국민들도 점점 더 이 프로젝트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원 작업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성암이 겪은 예상치 못한 위기, 즉 갑작스러운 내부 붕괴 위험과 그에 따른 긴박한 대응에 대해 더욱 상세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위기는 한성암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암을 지키기 위한 사투는 이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복원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성암 내부의 오래된 철골 구조 일부가 급격히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식과 침수로 약해진 부위였지만 그동안 꾸준한 보강 작업 덕분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급히 달려갔고 그곳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직접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의 중앙 구역, 특히 엔진실 근처의 한쪽 벽면이 심하게 휘어지고 균열이 벌어져 있었고 철골 일부는 완전히 부서져 바닥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붕괴된다면 전암 전체 구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작업 인력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전문가들과 협력해 긴급 안전 조치를 취했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구조 보강과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한성암이 왜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손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전암은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며 한 세기 넘게 이어져 온 역사와 기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세월과 바람, 비, 파도 속에서도 버텨온 한성암이 이대로 무너진다면 우리도 그 역사의 일부를 잃는 셈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원팀은 철골 보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기존의 부식된 철골을 제거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고강도 합금으로 대체하는 한편 배의 전체 하중을 분산시키는 보조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작업은 위험천만했고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방문하며 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아쉬움과 후회도 느꼈습니다. 왜 이처럼 소중한 문화재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몰렸는지, 그리고 왜 정부와 사회가 이를 미리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위기가 오히려 한성암 보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과 언론이 앞다투어 이 문제를 다루었고 정치권에서도 예산 증액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한성암의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문화재는 방치할수록 그 가치를 잃어가며 늦기 전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키려는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전할 소중한 유산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성암의 위기 극복 과정과 함께 복원 작업이 마침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으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순간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희망과 감동, 그리고 또 다른 도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한성암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나서야 한성암 복원 작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철골 보강과 구조 안정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배는 다시금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한성암 내부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 공간이 발견된 것입니다. 복원 작업 중 우연히 뜯겨진 갑판 아래에서 오래된 금속 문 하나가 나타났고,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낡고 먼지가 쌓인 상자들과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비밀 공간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고, 수십 년간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던 고지였습니다. 내부에 보관된 문서들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남겨진 군사기록과 함께 당시 전함이 수행했던 비밀 작전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복원팀과 역사학자들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성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견된 문서들 중에는 당시 해군 장교들이 남긴 개인적인 편지와 일기, 그리고 비밀 명령서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 시대의 긴박한 상황과 군인들의 심정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공간 안에 오래된 지도가 포함된 나무 상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에는 한반도 해역과 주변 바다에 숨겨진 여러 군사기지와 비밀 통로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해군 작전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국방사 연구에 새롭게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 모두에게 한성함이 단순한 전함 이상의 상징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죠. 하지만 이 비밀 공간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외부의 관심도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역사 단체들은 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군 당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라며 공개를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한성함 복원 프로젝트는 또 다른 정치적,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한성함의 미래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역사와 현실을 조화롭게 다룰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비밀 공간 발견 이후 벌어진 사회적 논쟁과 한성함 복원 작업이 다시 한번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진실들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성함의 이야기는 이제 더 깊고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비밀 공간의 발견 소식이 퍼지자 한성함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언론은 앞다퉈 이 사실을 보도했고, 시민들은 호기심과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역사학자와 문화재 전문가들은 발견된 문서와 유물이 우리 근현대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공개를 촉구했지만, 군 당국과 일부 정치인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한성함은 단순한 복원 대상이 아니라 국가적 민감 사안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복원 작업 현장도 덩달아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보수와 복원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문서 관리와 보안 문제 때문에 외부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작업자들의 불만도 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 세력은 이 문제를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역 사회도 이에 휘말리며 한성함을 둘러싼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며 역사가 단순히 기록과 복원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절감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복잡한 정치와 사회적 갈등 속에서 해석되고 조율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편, 저는 이 갈등 속에서 한성함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한성함은 단지 오래된 군함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겪어온 고난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역사, 탐방과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SNS와 미디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런 노력은 점차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한성암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원 작업 현장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밤 작업장 인근에서 원인 모를 침수 사고가 발생했고 한성암의 주요 구조 부위 중 하나가 급격히 약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침수가 인재의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복원 작업의 안전성과 진척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한성암 보존을 둘러싼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켰고 작업팀은 즉각 긴급 대응에 나서야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침수 사고의 진상과 복원 작업팀이 직면한 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내부 갈등과 협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성암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함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그 앞에 놓인 거대한 난관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사투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역사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침수 사고가 발생한 그 밤, 한성암 복원 현장에는 긴박한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부식과 균열로 이미 약해져 있던 전함의 구조가 급격히 무너질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작업팀은 즉시 배 안에 있던 모든 장비와 인력을 대피시키고 침수된 구역에 대한 긴급 배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이 밀려드는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 작업자들은 초조함과 공포 속에서 시간을 다투어야 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침수가 인위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점차 유력하게 보고 내부 누수와 전기 설비 문제, 심지어는 누군가의 고의적인 방해 행위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복원 작업을 둘러싼 갈등과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작업팀 내부에서도 신뢰와 협력에 금이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공포에 휩싸여 작업 중단을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반드시 한성암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맞섰습니다. 이 와중에 지역 사회와 언론은 이번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한성암의 운명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건을 역사적 유산의 위기라고 부르며 복원 작업 중단을 요구했고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역사의 마지막 보루라며 더욱 강한 보존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한성암은 단순한 배가 아닌 우리 시대의 상징,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거대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복원 작업을 이끄는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현장을 지키며 침수 구역을 봉쇄하고 구조 보강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등 전력을 다해 한성암을 살리려 애썼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한성암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역사의 무게와 그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한성암은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라 삶과 희생, 그리고 기억이 깃든 살아있는 존재임을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함을 지키려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극한 위기 속에서 한성암 복원 작업팀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앞으로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성암의 이야기는 이제 절정에 이르렀고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결말을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 사고와 내부 갈등의 위기를 넘긴 후 한성암 복원 작업팀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마지막 대대적인 보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신 기술과 전통적인 보존 기법이 결합되었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협력해 전함의 구조적 안정성과 역사적 가치를 동시에 지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작업 현장은 한편으로는 긴장과 희망이 교차하는 공간이었고 모두가 한성암의 미래를 위해 땀과 눈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박한 순간들이 이어지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원팀의 한 연구원이 과거에 발견된 비밀 공간에서 추가로 숨겨진 문서와 물품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군사 기록이 아닌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와 관련한 중요한 단서들이 포함된 고문서들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한성암과 연결된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될 수 있었고,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발견은 또 다른 질문과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비밀은 세상에 공개되어야 할까? 아니면 또 한 번 국가적 논란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숨겨져야 할까? 그리고 한성암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복원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우리는 이 전함이 단지 박물관 속 전시품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역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성암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버텨온 힘, 그리고 역사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과 희망.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소중한 유산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성암과 관련된 미스터리는 아직도 깊은 바닷속에 숨겨져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여정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 전함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성암의 지난 세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성암은 그 증인이자 우리의 자부심입니다.